예, konnichiwa. 알면 다르게 보이는 맛있는 일본어 시간입니다. 예, 고토바라고 해서요. 예, 표현이나 단어를 얘기하는데요. 저희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일본어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예, 표현을 많이 쓰겠습니다. 고토바를 많이 쓰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요. 미에마스까 하면은 보이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에마스까 한 다음에 질문을 그렇게 드리면 하이 미에마스, 예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는 어쩔 때는 대단히 직관적인 것이라 그대로 그 질문한 사람의 말을 흉내를 내보면 또 의사소통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미에마스까? 하이 미에마스. 물론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표정을 보면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次와 다음은요. 키코에마스까? 키코에마스까는 보입니까? 들립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키코에마스까? 들립니까? 그랬을 때 하이 키코에마스. 예, 들립니다. 이런 말을 하시면 또 되겠죠. 자,次와는 다음입니다. 다음은 쇼쇼 오마치구다사이. 쇼쇼 오마치구다사이. 이 말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마치구다사이는 저희가 마떼구다사이, 초또 마떼구다사이 이런 말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초또 마떼구다사이보다 훨씬 더 공손한 말인 오마치구다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쇼쇼 해서 조금 더 긴 듯한 쇼를 길게 늘어뜨린 쇼쇼 이렇게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것은 잠깐만, 조금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쇼쇼 오마치구다사이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뜻이 됩니다. 자,次와 다음은요. 마이크をつけてください.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자, 마이크をつけてください는 뭔가 마이크랑 우리말이랑 비슷하니까 뭔가 마이크와 관련된 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크をつけてください는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次와 다음은요. 마이크を消してください. 자, 마이크を消してください는 마이크를 꺼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소음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이크を消してください. 이렇게 이런 말을 쓰겠습니다. 자, 次와 다음은요. 覚えてください. 자, 覚えてください는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覚えてください. 기억을 해주세요. 좀 메모라이즈 해주세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次와는 다음은. 자, 次와를 제가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이미 次와는 무슨 뜻이지? 좀 호기심이 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次와는 다음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それでは 자, 제가 次라는 말 전에 それでは 이런 말을 넣었는데요. それでは는 그러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それでは次の画面 하면은 물론 한자도 많이 보입니다만 그러면 다음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저희 화면이 넘어갈 때마다 次와 それでは次の画面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자, それでは는 그러면 이런 말이니까요. それではもう一度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고토바 교실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쓸 수 있는 말을 한번 정리를 해보실까요? 예, 자, 見えますか? 聞こえますか? 聞こえますか? 少々お待ちください. 少々お待ちください. マイクをつけてください. マイクをつけてください. マイクを消してください。マイクを消してください。覚えてください。覚えてください。それでは次の画面。それでは次の画面。자, 次와. 예, 좀 이렇게 따라 해보셨죠? 次와 다음은요. 저희는 여행은 이제 여행을 기본으로 하는 이제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행을 위주로 해서 그곳의 지역을 알아가면서 역사 문화를 탐방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행은 잠자리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숙소가 변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행은 낯선 곳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일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여행은 낯선 곳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음식은 매일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죠. 그렇지만 음식은 매일 먹는 것이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여행지에 가서는 그곳에 조금 더 깊은 역사와 문화로서의 음식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일상이지만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쪽의 여행 경험을 더 깊숙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또 더더군다나 앞으로 나아가서 탐구의 실마리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맛있는 일본어 시간인데요. 그러면 일본은 보시면 이렇게 일본 열도가 쭉 있는데요. 일본 열도라고 하죠. 저희는 한반도니까 반도, 안반도라고 하고요. 일본은 열도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일단 전통적으로는요. 일본은 지역에 따라서 맛의 선호가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그런 것들이 희석이 돼서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지역의 맛은 동쪽과 서쪽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동일본이라고 써 있습니다. 동일본. 동일본은 일본어로요. 일본어 발음으로 히가시 니혼 아니면 히가시 니혼 조금 다르죠. 히가시 니혼 하면은 콧소리를 더 많이 낸 거고요. 히가시 니혼 하면은 콧소리를 좀 안 낸 겁니다. 자, 어떤 거나 다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 변경선이 조금 있는데요. 나고야 쪽을 좀 기점으로 해서 동쪽을 이쪽을 도쿄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이 동쪽을 히가시니온 동쪽 일본, 동일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나고야 밑에 서쪽 지방, 예를 들면 오사카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니시니온, 니시니온, 서일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좀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면요. 히가시니온 동일본은 주로 가츠오 가츠오로 맛을 내고 또 간장을 더해서 간장이 가장 강한 맛을 좀 쓰게 되는 그런 맛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 니시니온은요. 콤부라 그래서 다시마 다시마를 주로 써서 육수를 내는데 그것은 굉장히 감칠맛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칠맛을 주로 선호하는 니시니온 소리가라 그리고 간장맛 좀 강한 간장맛을 선호하는 간장맛 베이스죠. 결국은 근데 가츠오부시라고 하는 참다랑어 가루를 좀 믹스해서 다시를 내는 건데요. 육수를 내는 건데요. 그렇게 강한 간장 맛을 선호하는 히가시니온의 맛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次. 그러면 저희 알면 다르게 보이는 맛있는 일본어에서는요. 처음에 1강에서는 저희 지금처럼 인트로 부분으로 일본의 먹거리 상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것입니다. 2강에서는 돈카츠라고 해서요. 이미 돈카츠는 굉장히 패스트푸드화된 서구화된 그러한 서구에서 들어온 거지만 일본의 어떤 스타일로서 음식이 만들어진 그런 패스트푸드의 전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레가라 그리고요 라멘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 라면도 지금은 컵라면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라멘 있죠. 일본의 라면은 굉장히 또 유명하죠. 맛이 또 이것도 지역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次와 4강에서는 스시가 됩니다. 스시는 뭐 초밥이죠. 그래서 스시는 역시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하면은 초밥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5강에서는 에키벤이라고 해서요. 에키벤은 말 그대로 에키 하면은 역자가 들어갔는데 역전앞이라든가 뭐 철로역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에키벤 하면은 에키 플러스 벤또 도시락이 합쳐진 말이 에키벤입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철도 안에서 즐기는 도시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강에서는 일본의 술, 니혼노 오사케. 이제 일본의 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여기서는 일본의 오사케, 청주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소리대와 즈기노 가멘. 그러면 저희가 이 수업 후에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금 계속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따라만 잘 하신다면
일단 배경 지식이 상당히 넓어지고 깊어지겠죠. 그래서 현지에 가시면 여행의 재미가 훨씬 더 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풍부한 그리고 풍성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일본을 잘 알아. 그렇게 하면서도 지정학적 이웃이잖아요.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모르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일본만이 일본의 모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잘 모르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현지에서 여기 있는 말을 좀 써먹어 보게 되면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되니까요. 예, 자, 소리대와 지기노 가멘. 예, 그래서요. 오늘은 이제 4강 스시를 할 건데요. 역시 스시는 일본의 음식으로서 빠뜨릴 수 없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스시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시의 역사는 사실은 일본만의 고유한 것이 아닙니다. 스시는 동아시아 역사, 벼농사 문화권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벼농사 문화권에서 오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 필리핀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쪽을 가보면 그쪽에도 물론 젓갈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젓갈류가 있고요. 일본에도 젓갈류가 있겠죠. 우리는 당연히 젓갈류를 특히 어르신들은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 젓갈을 만드는 과정에서 태어난 것이 스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생선을 잡아서 날 생선을 잡아서 날 생선 안에다가 밥을 켜켜이 집어넣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발효가 되겠죠. 그 발효가 되고 나면 밥을 다 떼어내고 날 생선이 발효가 된 것을 먹게 됩니다. 그것을 기나긴 시간에서 발효의 과정을 겪은 것이 원래는 젓갈류인데요.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조금 더 패스트푸드 할 수 없을까? 좀 빠르게 할 수 없을까? 그런 것을 연구하게 돼서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겠죠. 그렇게 연구하게 된 이유는요. 그러한 스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잠깐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신이세, 노포라고 하죠. 저희도 지금 상당히 신이세를 많이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이세는 뭐 거의 50년 이상, 100년 이상 이렇게 된 것을 신이세, 노포, 오래된 가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본에서 미슐린 가이드에도 속하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기 한자에 보시면 지로라고 하는데요. 지로는 여기 다음 차자가 있죠. 다음 차자가 요거 한자로만 읽으면 즉이 뭐 next 다음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지로라는 의미는요. 두 번째 아들이라는 뜻이 돼요. 두 번째 아들. 여기서 지로 아마 두 번째 아들이었나 봐요. 이 사람이 지로 스시야. 스시야는 스시에다가 야를 붙이면 이렇게 스시 가게, 스시 상점 뭐 그런 말이 되는데요. 그런 스시야를 가서 방문하려고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역이 어디냐? 스키야바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키야바시 지로 스시야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소레가라. 그리고요. 스시 관련 표현. 스시 관련 표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스시는 뭐 말리거나 아니면 발효시키거나 염장한 어패류를 익힌 곡물과 함께 보관하면 곡물이 발효되면서 분비되는 유산균이 어떤 생선의 뭐 아미노산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같이 막 분해가 되면서 굉장히 부패를 막고 발효를 돕는다고 해요. 그러한 젓갈류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의 후나즈시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본의 후나 스시인데요. 후나라는 말이 앞에 있기 때문에 스시가 즈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후나즈시, 그 다음에 나오스의 빠솜이라는 이러한 젓갈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의 플라라라는 또 젓갈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 가시면 뻐라는 저는 뭐 가보지 않았지만 뻐라는 젓갈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원래 기본 원료가 기본 원료가 스시의 기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레대와 그러시면요. 스시와 노고가라 우마레마시다가 예, 자, 스시와 이 말은 아시겠죠? 스시는 이런 말이 되는데요. 노고가라 우마레마시다가 자, 우마레마시다가는 태어났습니까? 생겨났습니까? 그런 말이 됩니다. 근데 노고가라는 어디에서 이런 말이 되겠죠. 밑에 한글도 자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시와 노고가라 우마레마시다가 그러면 스시는 초밥은 어디에서 생겨난 거예요? 어디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 자,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츠기노 가멘. 예, 그거에 대한 대답은 스시와 아지아가라 우마레마시다. 스시와 아지아가라 우마레마시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우마레마시다는 태어났습니다. 아지아가라 까라는요.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조금 거기에서부터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치면 from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스시와 아지아가라 아시아에서 우마레마시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시아라고 하는데요. 예, 일본 사람들의 발음으로는 아지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아지아가라 우마레마시다. 소리대와 앞에 있는 장면을 다시 가보실까요? 예. 그러시면 스시와 노고가라 우마레마시다가 스시와 노고가라 우마레마시다가 스시는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그 기원이 뭐예요? 이렇게 한다면 스시와 아지아가라 우마레마시다. 스시와 아지아가라 우마레마시다. 사실은 아지아의 벼농사 지역, 예, 벼농사 지역의 날생선을 여러 가지로 곡식을 믹스시켜서 만들어낸 발효식품입니다. 이렇게 말하기엔 너무 길어버리니까 그냥 스시와 아지아가라 우마레마시다 이렇게 한 것이죠. 예. 자, 소리대와 츠기노 가멘. 츠기노 가멘은 다음 화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요, 스시가 에도 시대에 굉장히 많이 성행을 했는데요. 에도 시대는 뭐 우리나라를 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조선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대적으로 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빴습니다. 왼쪽 그림 봐주시면서 봐주시면 이 스시야를 하는 행상, 행상을 하시는 사람이 이렇게 원통형이나 삼각형으로 스시를 이 안에다가 넣고서 갖고 다닙니다. 마치 지금의 대마에 배달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대마에 같은 모습이죠. 자, 그래서 옆에 또 오른쪽에 그림은요. 옆에 그림 보시면 이 상점은 이게 사실은 포장마차라고 할 수 있어요. 포장마차를 일본어로 야따이라고 하는데요. 야따이 대 야따이에서 굉장히 어떤 스시를 어떤 거를 먹을까 하고 고르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에도 시대는 굉장히 서민 문화가 발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민들이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연극, 가부키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연극을 또 봐야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도 시대는 또 굉장히 그 고급 사무라이들은 대체적으로 에도 시대 그렇게 많은 할 일이 있지는 않았어요. 정치적인 중심이긴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은 상공업자였죠. 그래서 상공업자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가 에도 도쿄라고 지금의 도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17세기의 에도 시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시를 굉장히 이렇게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리대와 츠기노 가멘. 그런데요, 스시 한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는 이런 스시입니다. 이런 스시. 예, 그래서 우리 수사라고 많이 말을 하죠. 그래서 스시 한자는 이런 스시인데 또 요번은 아니지만 오바마가 재직 시에 오바마가 간 스시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스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도대체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있는 스시는 한자를 이드음처럼 음으로 읽은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시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 스시가 더 익숙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미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으로 뜻으로 쓸 때는 이 물고기 젖지자를 씁니다. 예, 그래서 이 물고기 젖지자 아니면 또 옆에 보이는 한자가 있죠. 생선 젖자가 있는데 이러한 스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한자를.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두 글자를 또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스시 이런 또 한자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두 글자 다 원래 물고기 이 가운데 있는 한자 두 개를 보시면 물고기 어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스시는
물고기로 만든 젓갈이구나. 그 기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한자에 그대로 스시의 기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방은 간사이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사이 지방에서는 주로 이렇게 이 뒤에 있는 생선 저자인 스시를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소리대와 즈기노 가멘.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아들인 지로상이에요. 지로상. 지금 거의 80살 이상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로상의 이 집의 간판은 보시면 스시 해서 이러한 한자가 써 있습니다. 이러한 한자. 그러면 이 한자를 보시면요. 고기 어자 말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숟가락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숟가락이라는 뜻이고요. 옆에 날일자는 원래 입구자였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입구자였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날일자로 바뀌긴 했으나 원래는 숟가락으로 숟가락을 입에 대고 맛있는 것을 핥은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낸 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전형적이고 조금 더 전통적인 느낌이 난다 해서 이 지로시의 스시집은 이런 스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이런 한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소리대와 지기노 가멘. 그래서요, 금방 지금 말씀드린 것에 조금 더 덧붙인다면요. 이 스시는 숟가락에다가, 숟가락을 입안에다 댄다. 이런 느낌으로 했지만 지금은 날일자로 바뀐 한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스시는 보시면, 일본인들이 이 스시라는 한자를 봤을 때요. 입에 찰싹, 달라붙을 정도로 맛있다고 느껴질 때 이런 한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 어자를 빼고 요거를 보시면 그 나머지 한자를 보시면 우마이라고 발음합니다. 자, 우마이는 우리가 흔히요 오이시 이런 말이 있죠. 오이시는 맛이 있다 이런 말인데요. 요런 우마이라는 한자를 써서 조금 어르신들이 좀 많이 쓰기도 하고요. 우마이는요 남성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우마이는요 또 요즘은 또 젊은이들이 정말 맛있어 이렇게 메짜쿠짜 우마이 할 때 뭐 도테모 오이시 이런 말을 조금 요즘에 유행적인 그런 말로 메짜쿠짜 오이시 메짜쿠짜 우마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메짜쿠짜는 대단히 뭐 그런 말인데요. 어쨌든 우마이라는 말은 굉장히 맛있다, 맛있는 음식이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렇게 이 한자의 뜻은 잘 몰라도요. 이 한자를 따로따로 봤을 때 그 자체에서 맛있는 생선이란 음식이라고 그렇게 굉장히 머릿속에다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시 이렇게 한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리대화는 그러면입니다. 소리대화 스시는 보시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벼농사 지역에 생날 것의 물고기를 잡아서 그 다음에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아서 거기다가 밥이라든가 어떤 뭐 좁쌀이라든가 이런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곡식을 집어넣어서 또 오랜 시간 묵혀서 발효를 하는 젓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시아 공통의 전통 음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도조 스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조 스시는 미꾸라지 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꾸라지를 또 이렇게 밥을 넣어서 발효를 시킨 것이죠. 굉장히 구사이는 냄새가 난다 이런 말인데요. 구사이 굉장히 구사이하다고 합니다. 소리까라 그 다음에요. 후나즈시라고 있어요. 후나즈시. 그래서 후나는 붕어라고 해요. 그래서 붕어라고 하는데 후나즈시는 후나에다가 스시가 합쳐져서 즈시로 발음됐는데요. 이러한 또 붕어 초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붕어에다가 밥을 넣어서 젓갈 비슷하게 만든 것을 먹는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구사이는 냄새가 난다. 아주 굉장히 이상한 냄새가 난다. 구사이.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리대와 즈기노 가멘. 그러면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벼농사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식혜라는 거 많이 알기는 아시잖아요. 저는 식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가자미 식혜를 예를 들어서 보시면 가자미에다가 예, 메족살을 넣는다고 합니다. 아니면 또 쌀을 넣기도 하죠. 쌀이 그 지방에서 많이 난다면. 그래서 주로 이북에 예, 북한의 한경도 지역의 향토 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는 이제 남한에서는 강원도와 경상도에서도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아까는 예, 구사이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이것도 물론 구사이 하긴 합니다만 스파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시큼한 냄새가 날 수가 있겠죠. 예, 시큼한 냄새가 나면 막 침이 돋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자 소리대와 즈기노 가멘. 예, 그러면 이제 저희는 저희의 예, 일본어 알면 다르게 보이는 맛있는 일본어 시간에서는요. 예, 동영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되도록이면 예, 문법이나 회화나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다기보다 그런 것을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고 자연스러운 일본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한번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스시에 관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상에 오르게 된 것, 바로 이 동그란 밥알 뭉치입니다. 人間の言ったらまあちょっとあれなんですけども、人の肉みたいに匂いがすると、この匂い自体がですね。で大蛇はそれを一応、間違って、まあ、それを奉納の代わりにしたというのがそれが由来です。それがもう500年ぐらいずっと続いているということで。 하이 소리대와 예, 동영상을 잘 보셨나요? 예, 동영상에서 보시면 도조스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도조스시는 미꾸라지 초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번역을 한다면. 그래서 도조스시가 다베타이 데스가 예, 굉장히 구사이 냄새가 난다. 그 다음에 스파이 시큼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 이런 도조스시인데요. 그래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도조스시가 다베타이 데스가 도조 스시를 먹고 싶으세요? 예. 그래서 타베따이에서 따이가 나오면요. 이렇게 따이가 나오면요. 뭐뭐뭐 하고 싶다. 이런 말이 됩니다. 본인의 희망사항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도조 스시가 타베따이 데스까? 도조 스시 드시고 싶으세요? 그랬을 때 예, 시큼하다. 스파이. 소리가라 예, 냄새가 난다. 예, 구사이.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을 일단 알고 계신 거를 염두에 두고 제가 도조 스시가 다베타이 데스까 했을 때 대답은요. 여기 보시면 아마리. 자, 아마리는 그다지. 소리가라 스고크는 너무나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 소리가라 그리고요. 타이헨 하면은 대단히. 이거를 다 이제 부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아마리, 스고크, 타이헨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아마리는 그다지가 들어갔으니까 별로 뒤에는 먹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이 들어가겠죠? 소리가라 그리고요. 스고크 이런 말은 너무나 먹고 싶어요. 이런 긍정적인 말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타이헨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먹고 싶어요. 대단히 먹고 싶어요. 이런 긍정적인 말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위에 있는 다베타이 데스가 이것에 대한 또 부정은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다베타쿠 나이 데스 이런 말이 나왔죠. 다베타쿠 나이 아니면 다베타쿠 나이 데스 데스를 붙여야지 이제 가장 공손한 존댓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베타이 데스가 그랬을 때 다베타쿠 나이 데스 아니면 다베타이 데스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고르시기 전에 아마리, 스고크, 타이헨 이런 걸 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다토에바 예를 들면요. 다시 한번 제가 뭐이지도 제가 질문하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도조 스시가 다베타이 데스까? 하이, 스고크 다베타이 데스. それから그 다음에는요. 도조 스시가 다베타이 데스까? 이에 아마리 다베타쿠 나이 데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자, それでは次の画面. それでは 그러시면요. 도조 스시요 타베니 도코에 이키마스까? 조금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자, 그러시면 도코에 이키마스까? 이 말은요. 어디에 갑니까? 어디에 가실 겁니까? 근데 타베니 이 다벤이라는 말이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좀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요. 다벤이는
먹으러 이런 말이 됐죠. 이번에 전 화면에는 타베타이 데스까? 아니면 타베타쿠 나이 데스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타베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타베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타베니는 먹으러 뭔가 그 행위를 하러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소리대와 다시 한번요. 도조 스시요 타베니 도코에 이키마스까? 도조 스시 먹으러 드시러 어디에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런 물음표가 되는 말이 되겠죠. 그랬더니 아까 그 동영상에서는 뭐 거기가 사가현이었는데요. 그래서 사가현에 도조 스시요 타베니 이키마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도코에를 빼야 되겠죠. 어디로 갑니까 했으니까 어디를 당연히 빼서 사가현에 타베니 이키마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소리대와 이번에는요. 라멘노 타베니 도코에 이키마스까? 자, 도코에 이키마스까는 아까 한 말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타베니 또 나왔습니다. 타베니는 먹으러, 그쵸? 근데 무엇을? 나니요? 라멘노. 그래서 라멘노 타베니 도코에 이키마스까? 라면 먹으러 어디로 가세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김밥 천국 유메이 데스네 유명하죠. 그래서 라멘노 타베니 김밥 천국에 이키마스 이런 말을 하면 되겠죠. 그 장소 더하기 에 더하기 이키마스 하면 어디에 갑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멘노 타베니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말이죠. 연습하실 때는 혼자서 자꾸 연습하실 때는 라멘노 타베니 김밥 천국에 이키마스 이렇게 문장을 계속 늘리시는 연습을 하시면 대단히 빨리 늘 수가 있습니다. 자, 소리가라. 그 다음은요. 오이시 스시. 아까 요거는 스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스시의 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이시 스시요 타베니 도코에 이키마스까? 맛있는 스시를 먹으러 어디로 갑니까?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베니 도코에 이키마스까? 그런데 그 앞에 스시오 타베니 도코에 이키마스까? 그런 말 앞에다가 오이시를 제가 다 형용한 거를 조금 더 집어넣어 본 거죠. 그래서 오이시 스시오 타베니 도코에 이키마스까? 맛있는 스시 먹으러 어디로 가세요? 그랬더니요. 스시오 타베니 스시를 먹으러 지로 스시에 이키마스. 지로는 아까 두 번째 아들, 그쵸? 두 번째 아들이 아마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어쨌든 지로 스시에 이키마스. 그렇게 하면 저는요 지로 스시에 가요.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마찬가지로 한글로 된 말이죠. 참고해 주시고요. 스시오 타베니 지로 스시에 이키마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히라가나가 숙지가 안 되셨으면 히라가나 밑에 한자 밑에 이렇게 한글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비교를 해 나가시면서 자꾸 들으시면서 저랑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소리대와는 그러면 즈기노 가멘 다음 화면입니다. 소금에 절인 붕어 아가미에 밥알을 한 움큼씩 집어넣은 후 도조 스시와 마찬가지로 밥과 붕어를 층층이 쌌습니다. ご飯がその美味しくなるポイントです。それでこれが柔らかくなるその量ですな。 네, 소리대와 동영상 잘 보셨나요? 동영상을 참고하시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절인 생선에 그 곡식을 집어넣고 오랜 동안 발효를 시킨 그러한 젓갈류가 스시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획기적인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뭔가 하면요. 1872년쯤에 절인 생선의 신맛을 좀 어떻게 하면 그 초밥의 신맛을 좀 대신하게 빨리 먹을 수 없을까? 그러한 이제 아이디어를 궁리를 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그래서 초밥을 이제 빨리빨리 먹기 위해서 스시를요 고안을 해내는데 식초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식초를 넣어서 신맛을 조금 더 발효가 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맛을 이렇게 쉬다 그런 말이 스파이인데요. 스파이한 맛을 대신하게 된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 대단히 슬로우 푸드인
스시의 젓갈류가, 스시의 원조인 젓갈류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먹을 수 없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식초를 가미를 하면서 획기적인 패스트푸드의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써 있는 간사이 스시의 대표적인 지라시 스시, 소레카라 그리고요 하코 스시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요 하코 스시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코 스시는 이렇게 스시를 집어넣고 틀에다가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압착이 되겠죠. 그러한 스시를 이 간사이 오사카 사람들은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옆에 또 지라시 스시를 보면 이거는 지라시는 지라스에서 온 말이에요. 지라스는 흩뿌리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재료를 그냥 밥 위에다 올려놓고 흩뿌리는 건데요. 그래서 지라시 스시라고 하는데요. 지라시 스시나 하코 스시는 간사이 지방의 대표적인 스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다베타이 데스까?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베타쿠 나이 데스까? 별로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아마리 다베타쿠 나이 데스까? 아, すごく食べたいですか? はい。자, それでは次の画面.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스시의 지역적인 특징이 이렇게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요. 그래서 간동지방에서 주로 쓰는 스시의 말은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에도마의 스시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전통적으로요. 그래서 에도마의 스시이지만 에도의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이다 해서 에도마의 스시라고 하는데요. 스시 앞에 마에라는 명사가 붙었기 때문에 뒤에가 타그마 경향이 일어나서 즈시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에도마의 즈시라고 합니다. 소리카라 간사이 지방에서는요. 간사이 스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에도마의 즈시를 알아본다면 역시 에도만 도쿄에서 잡은 날생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보존 가능하게 하고 싶다. 그런 의미로 식초나 소금을 썼습니다. 또한 삶기도 하겠죠. 그리고 양념장을 쓰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 에도 시대에 보면은요. 에도 토박이들, 에도 토박이를 에도꼬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 굉장히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공업자들이 주로 많고 아니면 그 상공업자에서 가장 도시민의 하층민으로서 일하는 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빨리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포장마차 야따이에서 그러한 스시를 빨리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팔게 된 것이 에도마의 스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장마차에서 파는 그런 재료를요, 네타, 오른쪽에 여기 가타카나 보시면 네타라고 합니다. 네타는 재료는 원래 타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요거를 거꾸로 해서 네타라고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샤리는 이렇게 주먹을 져서 스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 밥의 부분을 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샤리 또 네타 이것을 만들어서 팔게 된 것이 에도마의 지시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소리대와 즉이 바로 옆에 보시면요. 간사이 스시는 역시 말씀대로 지라시 스시가 주로 이렇게 흩뿌려서 슬라이스하고 야채 등을 흩뿌려서 먹는 거죠. 알록달록하게 굉장히 예쁘죠. 그 다음에 오사카에도 대표적인 하코 스시. 요거는 이제 밥 위에다가 생선을 올려놓고 그대로 눌러서 오시는 오스에서 온 말입니다. 오스는 누르다. 누르다. 그래서 오시 스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소리대와 즈기노 가멘. 그래서 이렇게 손에다가 샤리, 주먹밥. 그쵸? 니기리처럼, 니기리는 주먹밥이죠. 그래서 니기리처럼 이렇게 진 고황 밥을 샤리라고 합니다. 샤리. 그래서 밥 위에 이렇게 올리는 생선은 또 바로 네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샤리를 너무 깡 뭉치면 또 식감이 떨어지겠죠. 뭉쳐버리니까. 그런데 또 너무 또 뭉쳐서 생선이 밥에서 너무 뭉치지 않으면 또 생선이 밥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조절을 잘해야 되는 장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로 스시가 유명한가 봅니다. 자, 소리대와 즈기노 가멘.
예, 그래서 아마요, 예, 그래서 네타라든가 샤리 이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를 저희가 알고 가신다면 굉장히 와, 네타나 샤리까지 아는 예, 한국인이 왔다. 이렇게 하고서 굉장히 감동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소레대와 즈기노 가멘. 예, 그래서 보시면 샤리는 예, 그래서 이렇게 주먹을 쥔 밥 아니면 원래 예, 식초를 넣은 밥을 샤리라고 하는데요. 샤리노 아지츠케에 대해서 예, 알아봅니다. 그래서 아지츠케는 맛 아니면 맛을 이렇게 맛내기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리노 아지츠케. 샤리노 아지츠케는요. 예, 설탕을 좀 넣어서 좀 이렇게 아마이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예,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면 에도마의 즈시 요리 간사이 스시노 샤리와 예, 사토가 오쿠테 아마이 데스. 자, 모이치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에도마의 즈시 요리 간사이 스시노 샤리와 사토가 오쿠테 아마이 데스. 자, 이 말은요, 에도마의 스시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도쿄의 스시보다는 간사이 스시의 이 밥, 그렇죠? 식초를 넣은 밥은 사토가, 그때, 사토가 설탕이 많아서 좀 단 성분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아마이데스, 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간사이 스시는 조금 더 아마이데스, 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それでは次の画面。はい、それでは예, 오마카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오마카세에 또 대응되는 말이요. 오스스메라는 이 주형생 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마카세는 예, 그래서 밑에 또 주형생 밑에 글을 보시면 오마카세는 주문에 권하는 손님이 왔을 때 오객상과 하이따도끼 주문이 왔을 때 전부 다 예, 가게 측에다가 맡기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카세 시마스 예, 스시 나니요 메시앙아리마스까? 이렇게 하면 스시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그랬을 때요. 예, 오마카세 시마스. 그냥 알아서 주세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가게에 그 요리장이 알아서 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주황색에 써 있는 것처럼 오스스메 구다사이 이런 말을 만약에 한다면요. 가게 측에서 예, 추천하는 메뉴들을 몇 개 이렇게 써놨겠죠? 이지방, 니방, 삼방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지방노 오스스메 구다사이 일본의 오스스메 추천 메뉴를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예, 가게에서 정해놓은 메뉴판의 메뉴 중에서 손님이 판단해서 예, 오스스메 구다사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면 사비누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사비누끼는 예, 여기 와사비를 뺀 것을 사비누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비누끼는 또 저희가 와사비는 알고 있잖아요. 예, 고추냉이죠. 그래서 이 고추냉이를 뺀 것이에요. 그럴 때는 와사비누끼라고 해도 말은 되지만 사비누끼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비누끼 대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말을 만약에 한다면 와사비를 빼고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와사비를 빼고 주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스시야에 가보시면 저는 매운 것을 못 먹어요. 그럴 때 스미마생 사비누끼 대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말을 하면 와 대단히 대단히 현지 생활에 적응되어 있는 일본어를 쓰는 한국 사람이 왔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알아두세요. 오보에테 구다사이 기억을 해주세요. 사비누끼 대 오네가이시마스 아니면 또 다른 말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마카세 시마스 아니면 오스스메 구다사이 이런 말을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소레대와 즈기. 소레대와 오늘 알면 다르게 보이는 맛있는 일본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레대와 오츠카레 사마 데시다. 자, 오츠카레 사마 데시다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인데요. 사실은 어떤 교육을 하는 장소에서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니면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 이런 말을 써야 되지만 저희는 좀 시니어 분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좀 일단 성인 연령이 된
예,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사법으로 좀 채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라 색깔은요, 오츠카레. 자, 오츠카레는 수고, 여기까지 하면은 반말이 되겠죠. 즉위와 다음은요, 오츠카레 사마. 이 사마는 저희 한번 요온 사마라고 기억이 나시나요? 예, 그래서 요온 사마는 용님, 배용준님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예, 그래서 여기서 오츠카레 사마는 수고하신 분,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즉위와 다음은요, 대시다는 뭐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뭐 수고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니면 수고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이것은 인사말이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해석을 하진 않고요. 오츠카레 사마 되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시는데 정말 오츠카레 사마 되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